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의 사연 제목 시엄마가 온 동네방네 저를 효부라고 소문냈어요. 구라를 쳤죠. 무려 22년 동안. 이를 어쩌면 좋니. 원제 악한 며느리하고는 살아도 효녀 딸하고는 못 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1살의 남편과 함께 올해로 딱 22년째 저희 시엄마를 모시고 사는 49살의 이 집안 맏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은 75세 되세요. 조금 전에 저희 시어머님이랑 저 둘이서 점심으로 양푼위에다 밥 좀 비벼 먹고 지금은 멍하니 앉아서 여길 보고 있는데요.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네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저희 어머님의 저 다루는 솜씨 이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방법을 좀 소개할까 해요. 그러니 부디 많은 어머님들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이 나라 많은 가정들의 고부 갈등이 완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 어머님은 늘 언제나 그러셨죠. 며느리들의 험담을 절대 죽어도 안 합니다. 분명 우리들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그래요. 절대로 험담을 안 하십니다. 신우들한테도 안 하고 시동생한테도 안 하고 시모한테도 안 하고 아버님한테도 안 하고 그런데 저한테 아버님 험담은 해요. 진짜 단 한 번도 제 험담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저희 남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누구 마누라가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 절대 없죠. 두 번째, 온 동네방네 아니 세상 천지에다 저를 효성지극한 며느리라며 막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세요. 그것도 무려 22년을 한결같이 말이죠. 이러다 보니 저는 현재 저희 동네는 물론 특히 시댁 쪽 친지들 사이에서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칭찬을 하는데 전에 한 번은 생전 처음 보는 어떤 할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님이 오촌 오라버니 되는 분이셨어요.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자네가 바로 그 암흑의 안 사람 되시는가? 효부라고 칭찬이 자자해가지고 내가 늘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자네 얼굴을 보는구만. 허허 젊은 사람이 속도 깊고 참 대단해요. 뭐 대뜸 이런 칭찬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동네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저만 보면 칭찬을 해요. 효부라고. 세 번째,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어머님과 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간혹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말이죠. 반드시 우리 둘이서만 대화를 하고 해결을 봅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험담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우리 일에 제3자가 끌어들이는 일 또한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잘못을 하든 어머님이 실수를 하든 저희 남편을 포함해 다른 사람은 절대 끌어들이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남편도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데요. 이게 언뜻 보기엔 방관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겪어보면 말이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남편이 누군가의 편을 들게 된다면 어머니 편을 들든 내 편을 들든 그때는 진짜 개판 나는 거고 진정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예전에 저희 남편이 멋 모르고 끼어들었다가 농담 아니고 어머님한테 쫓겨날 뻔했어요. 이게 어디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끼길 끼어들어! 이러면서 말이죠. 네 번째, 지나간 잘못 두 번 다시는 들추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면 말이죠. 아니 싸움이 아니라 해도 그래요. 그냥 감정이 좀 상해가지고 상대에게 틱틱거릴 때 현재의 그 일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데다가 이미 다 끝난 일이고 해결을 본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 예전에 그랬잖아. 그랬었지? 나한테 그랬었지? 어? 등등등 이러면서 옛 잘못을 들추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당연히 또 큰 싸움 나는 거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결혼 생활 22년째인 오늘까지 정말 진짜 단 한 번도 저한테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해도 제 지나간 잘못을 들추시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바로 어제 국을 소채로 통째로 쏟았는데 오늘 또 쏟았다 왕창 이렇게 돼도 전날의 일은 어머님 입에서 절대 안 나오죠.
이게 미쳐가지고 어제도 썼더니 오늘 또 썼네? 이런 말 절대 안 나와요. 어머님에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일 뿐입니다. 야, 이건 진짜 본받아야 될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저희 친정과 시댁 이 두 집안의 가풍 차이를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은 어머님이 반대하는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좀 고지식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남편은 경상도에서 알아주는 양반 집안인데 반해 저희 친정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게 반대 이유였죠.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반대를 하던 어머님이 저희가 막상 반대를 뚫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마치 내가 언제 그랬냐? 라는 듯 이 순간부터는 180도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활 방식 이런 거를 다 인정을 해 주시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양반 후예들 여기 호칭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뭔 개소리야 싶을 정도야. 그래서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니까 어머님이 대뜸 그런 호칭 다 외우고 이해할 필요 없다. 그냥 네 편한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러시면서 그 큰 짐을 단 한 번에 없애주셨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도 어머님의 그 성향상 지난 일은 절대 들추지 않는다 이거 있죠.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짐작을 해요. 근데 글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가 마치 뭐 천사표 시어머니랑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말이죠. 그건 또 아닙니다. 저도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를 너무너무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저 진짜로 효부가 되기 위해 또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아, 그러고 보니 전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악한 며느리하고는 같이 살 수 있어도 효녀 딸하고는 같이 못 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여쭈니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너도 딸이 있어서 잘 알겠지만 엄마와 딸은 서로에게 너무나 편한 사이다.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는 마음이 덜하다 보니까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요. 하지만 그런 딸과는 달리 며느리들은 시어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반대도 마찬가지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시어미라면 딸 대하듯 며느리한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딸하고는 같이 살기가 힘든 거요. 그리고 며느리가 일을 하는 건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가 있는데 딸이 일하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딸하고 같이 살면 늙은 나이에도 일이 손에서 떠나지가 않는 법이다. 너도 언젠가 시모 장모가 될 테니까 내 말 명심해라. 이야, 어머님의 이 말씀 너무 솔직하셔서 그런가 언뜻 듣기엔 좀 잔인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모와 며느리 그리고 딸의 이 관계를 너무나 명확하고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어머님 덕분에 고부 갈등이 없다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야, 방금 이 말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야. 댓글 1번. 이게 어디서 들은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글을 읽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동네에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자기 부모님 신발 따뜻하게 데우려고 품속에 품었다 내드리고 옷까지도 부모님 나가시기 전에 미리 본인이 입었다가 꺼내드렸다고 합니다. 데워서. 그리고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걸 보고 똑같이 흉내를 냈더니 그 부모님 반응이 이랬대요. 야, 이 호랑 말고 후레 자식 버릇없는 놈아. 부모 신발 옷까지를 네가 왜 쳐입냐 임마. 이러면서 막 호통을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은 상황이라 해도 그 부모님의 생각과 처세에 따라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2번. 그래도 난 시엄마하고는 못 살겠는걸. 그냥 쌍욕하면서 등짝 때리는 우리 친엄마랑 살래요. 3번. 우리 시어머니가 저러고 다니세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저나 신랑이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 뭐 선물 받았다 이런 거 막 다 해줬다고 막 칭찬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는 바위가 하나씩 올라앉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살 수가 없어. 4번. 어머님이 정말 현명하신 분 같아요. 감정 상하지 않고 당신 며느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숨겨진 파워, 힘을 가진 분 같아요. 살다 보면 저도 저런 지혜가 생길까요? 며느리 아바타 같은 5번.
아주 예전에 TV에서 봤는데요. 대부분의 장모와 사위 사이에선 별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장모는 사위에게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살아서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와 반대인 시모와 며느리의 경우 서로가 친정 엄마처럼 혹은 딸처럼 해보겠다 이런 욕심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기대치도 높아진다는 거겠죠.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딱 알겠더군요. 시엄마는 시엄마일 뿐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 친딸이 될 수도 친정엄마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걸 저는 결혼 3년 만에 도장을 찍으며 인정해야 했습니다. 대댓글 헐 엄청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야 이걸 웃어야 되나 그래. 야 어우 야 마지막 댓글 저거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감사합니다.